그러면 저희 47회차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론 말고 실무 먼저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무 1번 문제 볼게요. 실무 1번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계 탭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거래처 등록,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문항의 자료 설명, 여기 부분 먼저 봐주셔야 되겠네요. 사업용 구매 전용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를 신규 발급받았다. 거래처 등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카드, 여기 보시면 카드 탭에 카드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보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99700 그리고 KB 국민카드 엔터. 그 다음 카드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카드인데 카드 번호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0928-1117-0530-0307 엔터. 자, 그 다음에 매입 카드라고 나와 있으니 우리는 매입 숫자 0 눌러서 매입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오른쪽에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만 잘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추가로 주어진 게 결제일 이 15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저희가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추가 그리고 적용 등록, 이렇게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문제인데 우리 네 번째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특허권 계정을 귀걸이 특허권으로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다. 특허권 계정의 번호를 알려줬죠. 자, 그러면 컨트롤 F 누르시고 232. 자, 이렇게 특허권을 찾았어요. 그러면 원래 일반 계정 과목, 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데 빨간색 적색 계정 과목은 우리가 단축키 어떤 걸 누르기로 했었죠? 자, 그쵸? 컨트롤과 F1 이렇게 같이 누르신 다음 다시 더블클릭 하면 이렇게 수정이 된다. 그래서 컨트롤 F1 누르시고 여기를 귀걸이 특허권 수정 엔터. 자, 그 다음 나머지 추가로 입력하셔야 되는 건 여기 적요 내용이죠.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위치 헷갈리지 않게 잘 적어주시고 현금 적요란에 언밸런스 귀걸이 특허권 취득대금 현금 지급 이렇게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대체 적요란에는 두 개나 입력하셔야 되죠. 태슬 귀걸이 특허권 취득대금 보통예금 지급 그리고 오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어커프 귀걸이 특허권 취득대금 지급 미지급이죠. 미지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는 거 플러스 적색 계정 과목 수정할 때는 컨트롤 F1 누른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이죠. 그래서 맨 밑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을 클릭해서 우측 여기 화면에 거래처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첫 번째 계정 과목은 외상매 입금인데 자, 여기서도 찾기 힘드시면 클릭하시고 컨트롤 F 외상매 출금 아니고 매입금이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나서 F2를 눌러야 거래처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너만 보여 이어링 700만 원 그리고 나만 볼래 이어링 8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가 잘 입력이 되면 여기에 차액이 빵원으로 체크되실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정 과목 예수금이죠. 자, 예수금은 입력할 게 굉장히 많네요. 자,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역삼 세무서 250만 원 강남구청 25만 원 국민연금공단 공단은 45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75만 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125만 원. 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입력하셨을 땐 밑에 차액 여기 꼭 확인해 주시고 지금은 빵원이니까 잘 입력하셨다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본격적인 2번 문제입니다. 자, 증빙 보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상품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를 현금 지급하고 영수증 수취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 대변의 현금, 그리고 운반비로 나갔는데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죠.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는 뭘로 처리하셔야 된다? 그렇죠. 상품 취득 원가에 포함, 즉 상품으로 이렇게 상품을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 날짜를 이제 어디다 쳐야 하는지 증빙을 보고 4월 7일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상품 엔터, 그리고 금액은 어디 보자, 65,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6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은 우리 재경팀 직원 유현정의 4월 급여 및 제수당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즉, 이 지금 유현정이라고 하는 분의 급여를 지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실 때 우리가 차변의 급여라고 하는 800번대의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고, 돈이 나갔으니 나간 거에 대한 보통예금을 대변에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직원 월급이 300이라고 300 다 주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는 그 직원 대신 나중에 이제 원천징수해서 내야 될 세금, 즉 그 세금을 우리가 계정 과목을 예수금이라고 부채로 적어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급여 지급할 때 세팅되는 이 회계 처리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금이라고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잘 찾으시면 올바르게 이제 분계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여기 보시면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급여 명세서에서 지금 여기 왼쪽에 쭉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의 합계, 즉 급여계, 이 금액이 이렇게 급여라고 하는 비용 총 금액으로 적혀야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29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오른쪽이 이제 얼마 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금액의 합계가 공제 합계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예수금 금액을 27만 9,050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급 총액은 실제로 돈으로 나간 금액에 해당하겠죠. 267만 950원 이렇게 이제 금액을 파악해 주신 다음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는 지금 4월 20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4월 20일 차변의 급여 800번대로 써주시고 급여 금액은 295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 예수금 먼저 적어볼게요. 예수금 금액은 27만 9,050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하나은행 보통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267만 950원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금 금액을 이 급여 명세서에서 잘 찾으시면 올바른 답을 작성을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지금 자료 설명에 관리팀 직원의 단합을 목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의 단합이죠. 요거를 목적으로 영화 입장권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니 복리후생비,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억이 나실 거고, 금액
박은 왼쪽에 증빙해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날짜도 여기에 요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4월 26일,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금액은 108,000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삼성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까지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상품 살 때 말고 카드로 결제하면 이제 외상 대금인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래처 삼성카드사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세종빌딩과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은행 예금에서 이체를 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증금 이체, 계좌 이체 하신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쓰실 거고, 해당하는 은행 하나은행이라고 거래처 적어주시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이걸 준 게 이제 임차, 우리가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준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거래처를 세종빌딩 이렇게 써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4월 30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거래처 세종빌딩, 그리고 금액은 위에 있는 5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하나은행 보통 이렇게 5천만 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5월 10일 날짜를 먼저 알려줬네요. 자, 치고 들어가서 상품 매출을 위한 견적서를 발행하고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자, 그런데 매출 대금 10%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그럼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상품을 지금 판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제 계약금을 받은 성격인 거죠. 그러면 돈 받으신 거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이렇게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쓴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여기 위에 보시면 내 세상 이어링이라고, 저 세상 네이밍 센스네요. 자, 내 세상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지금 금액도 찾는 게 중요하신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800만 원이 팔기로 한 상품 매출에 대한 금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10%를 받기로 했으니 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우리 은행, 그리고 차변에 80만 원, 그다음 80만 원이죠. 80.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금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거래처는 내 세상 이어링, 그다음 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볼게요. 6번은 링링 귀걸이에서 상품을 카드 결제를 했죠. 상품을 매입하고 카드 결제했는데,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상품이 증가되실 거고, 상품 사고 카드 결제하면 뭐다?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평가 문제에서도 이렇게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친절하게. 자, 그러면 거래 일시 5월 17일 이렇게 날짜 치고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상품 엔터, 그리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3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 거래처는 현대카드, 여기 카드사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350만 원.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요렇게 입력하시면 끝났네요. 자, 7번 나왔어요. 자, 문제입니다. 날짜 나왔으니까 치고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매출처의 뷰티 이어링의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가 분계를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계,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차변에 써주시고 이거에 대한 뷰티 이어링 이렇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어음 받은 이유가 외상 대금을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뷰티 이어링한테 돈 받을 거 있었는데 그걸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뷰티 이어링의 외상 매출금이 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감소시키고 뷰티 이어링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위에 나와 있는 25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뷰티 이렇게 뷰티 이어링이죠. 금액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뷰티 이어링 이렇게 250만 원 입력하시는 것까지가 지금 1번 평가 문제의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이고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음을 금액 칸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서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이 잘 맞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어음 상태의 보관은 맞죠? 우리가 지금 이 어음을 받은 거니까 상대방 거를 그 다음에 이 어음의 종류가 이제 요거 약속인지 아니면 다른 거인지를 여기 밑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 어음 왼쪽에 이름이 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숫자를 6을 눌러서 전자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어음 번호 칸에는 막 바로 입력하시기보다 혹시 하고 F2를 눌러볼 수 있는데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어음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어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004 2 02 105 2012 34 56 7 8 9 엔터.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배서양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수라고 그대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발행일은 21년 5월 20일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급 기일이 우리가 만기일이니까 이 만기일이 날짜가 2021-0820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은행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은행 적어주시면 되겠죠. 지급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지점은 강남지점. 자, 강남지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적어주셔도 되고 강남이라고 적어도 맞았다고 채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밑에와 같이 위에 분계를 잘 입력하고 어음 금액칸 클릭해서 F3을 누른 다음 밑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셔서 최종적으로 저교에 이렇게 이 어음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짠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8번은 우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교육할 때 든 돈은 우리가 교육훈련비라고 처리를 하시기로 했죠. 자, 그러면 차변에 교육훈련비 그리고 800번대로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는 여기 작성일자 날짜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0일 차변에 교육훈련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을 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9번 문제. 신규 거래처인 원 이어링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했다. 그러면 상품 팔았으니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는 일단 이제 외상 판매했으니 외상 매출금인데 자, 조금 새로운 유형이 나왔죠. 외상 매출금 일단 거래처는 어디 보자. 이 거래처가 원 이어링이죠. 원 이어링. 그러면 일단 분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가 6월 15일이네요. 자, 6월 15일에 가셔서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을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거래처를 입력하려고 원 이어링 쳐보니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 문제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문제를 이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과 같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래처 입력하시는 건 원래 여기 전체 메뉴에서 세 번째 있는 여기 거래처 등록에서 진행을 하셨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자체적으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요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등록을 해서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으시면 맞았다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코드 번호 여기 코드 번호가 입력되는 곳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키를 누르시거나 공을 5개를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자 플러스 저는 플러스를 눌렀는데 공이 5개가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우측에 여러분이 입력하고 싶은 등록하고 싶은 회사의 명 지금은 원 이어링이죠. 그러면 원 이어링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눌러볼게요. 엔터.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하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래 명세서의 이 원 이어링의 정보를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여기 거래처 코드는 문제에서 05301 05301 이렇게 입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거래처명은 동일하고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 코드와 명만 입력되고 끝. 근데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만약에 입력을 할 거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수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래처 등록에서 볼 수 있던 메뉴들이 이렇게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입력해 주시면 돼요. 119 54 38332 그리고 우리 대표자 성명은 이판수 업태는 도소매업 액세서리 자 오타 없이 도소매업 액세서리 엔터 그리고 여기 이제 주소는 FE 또는 물음표 누르셔서 서대문구 그리고 충정로 7길 31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 주소 맞으시면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외의 정보는 없으니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쭉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 거래처가 등록이 되실 거예요. 등록.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 이어링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여기서 원 이어링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세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맞았다라고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 번호만 잘 틀리지 않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 지금 기타 일반 거래라고 나와 있고 6월 30일 날짜 나와 있으니까 치고 들어가 볼게요. 자, 6월 30일에 매장 건물에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현금 납부했다. 자, 우리 회사의 매장에 재산세를 내신 거죠. 그러면 세금과 공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이게 재산세는 건물을 보유하면서 내야 되는 이제 세금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고 취득세다. 그러면 건물의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 사장님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인출금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자 주의해 주시고 지금은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가 6월 30일이시니까 6월 30일인 상태에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 금액은 위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납부 기한 내에 냈기 때문에 납부 기한 내에 이 금액으로 해주셔야지 납기 후 이 금액은 지금은 아닌 거죠. 납부 기한 내에 잘 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65만 2,23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도 동일하게 65만 2,23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문제 갈게요. 문제 3번. 자, 8월 10일자 이렇게 날짜를 알려줬네요. 그러면 8, 10,
8월 10일 가셔서 전화요금 납부와 관련되어 회계 처리가 중복 입력이 되었다. 그래서 보니 2개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똑같은 분계가.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자, 한 줄씩 지워지시니까 지우고 싶은 거 다 체크박스 눌러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삭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수정 문제 두 번째 갈게요.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요금을 현금 지급하고 영수증 수취한 거래가 9월 2일로 잘못 처리됐다. 날짜를 뭔가 틀렸다고 하는 것 같죠. 여기 보니까 9월 20일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2일로 입력을 했나 보네요. 그러면 잘못 입력된 날짜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계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하고 우리 이동하는 거 여기 아이콘 이동 요거 클릭해 주시고 클릭, 그 다음 여기다가 이동하고 싶으신 날짜 9 엔터 20일. 자, 이렇게 하고 이동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동이 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해당 날짜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제 수동 하나, 자동 하나 이렇게 이제 주고 수동 먼저 12월 31일에 분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소모품 관리 대장을 줬는데 이 문제는 지금 자료 설명 볼게요. 21년 기말 소모품 관리 대장이다. 소모품의 기초 재고는 없으며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항을 보고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샀을 때 뭔가 현금 등으로 주고 샀으면 차변에 전부 다 소모품 비용이니까 B라고 이렇게 전부 다 처리를 해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위에 있는 관리 대장을 보고 소모품 B가 아닌, 즉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이 소모품 등의 금액을 파악해서 그거를 비용에서 대변에 소모품 B라고 써서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소모품 이라고 자산이라고 수정하는 분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관리대장을 쭉 보고 여기 이제 재고 칸에 보시면 12월 31일에 재고, 즉 3만 원이 남아있죠. 그럼 이 3만 원에 대해서 얘는 소모품 B가 아니니 소모품 B를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의 소모품 이렇게 결산 정리하는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 금액은 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 B 엔터 800번대 3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 결산 갈게요. 자동 결산은 지금 전체 메뉴로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클릭하시고 날짜 1 엔터 12 그리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 여기서는 지금 무형자산의 상각 내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자 여기 무형 고정 상각이라고 하는 이제 무형자산 란이 있고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상각 B의 금액을 이 오른쪽에 디자인권은 지금 문제에서 200만 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1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전표 추가를 콕 하고 눌러주시고 이렇게 예 눌러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까지 뜨면 우리 4번 문제까지 끝났어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갈게요. 5번 문제는 회계정보 분석 장부 들어가서 날짜, 금액 찾는 문제이죠. 금액 등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어디 들어가서 조회하라고 하는지 알려주니까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1사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조회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날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마지막 날짜를 치면 1월부터 해당 월의 말일자까지 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3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요 분류 중에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자, 그럼 우리가 올해 걸 보셔야 되니까 이 왼쪽에 있는 단기에 있는 금액을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적은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너무 크고 쭉쭉쭉쭉쭉쭉 여기 있네요. 얘가 제일 지금 작죠. 도서인쇄비 5만 원. 자, 그러면 요거는 답을 4번
도서인쇄비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총계정 원장 조회. 자,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총계정 원장 여기 있네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 이렇게 자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자, 가서 7월부터 12월이니까 여기 있는 금액들인데 가장 많이 발생한 걸 찾으시려면 대변에 있는 금액들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거 얘만 한 자릿수가 더 많네요. 8월. 그리고 금액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2번 8월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일일 자금 명세입니다. 자, 여기에 일일 자금 명세 격리일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3월 31일자 3 엔터 31일 엔터 자, 이렇게 치고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제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거래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찾아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신다면 컨트롤 F 누르고 당좌 이렇게 치시면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줄이 선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당좌예금 잔액, 자, 당일 잔액 칸을 보셔야 되겠죠. 요거는 맞네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차 입금 잔액, 장기차 입금 여기 있죠. 어디 보자. 잔액 여기 있네요. 위에 있는 거 잘 봐주세요. 요것도 맞네요. 그리고 단기차 입금 여기 있네요. 당일 잔액. 요거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한번 볼게요. 받으러움의 잔액. 자, 받으러움에 무슨 거래처라는 말이 없으니까 잔액의 여기 노란색 줄에 합계칸을 봐주시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셨다면 여기 이제 답안 파일 생성란에 여기 칸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4번, 2번, 그리고 3번. 오케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끝났습니다.